무위험 수익률인데 31%다. 말이 안 되지만은 않습니다. 벤처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거의 1,400만 원 가까운 절세를 하게 된 거죠. 안녕하십니까. 목돈관리 전문기업 행센 오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무위험 수익률인데 31%가 가능하다라는 다소 황당해 보일 수 있는 주장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무위험 수익률 그러면 뭐 국채나 뭐 정기예금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그런 것들의 평균 수익률은 연에 보통 뭐 2%, 3% 이 정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무위험 수익률인데 31%다.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지만은 않습니다. 실제로 저걸 구현하시는 분들은 꽤나 많이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했던 걸 그대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들어보시고 이게 허무맹랑한 얘기인지 진짜 가능하겠다라는 건지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올해 제가 출간한 책인데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세금이 있는 곳에 환급이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얘기는 되게 많이들 듣기도 했고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금이 있는 곳에 환급이 있다? 이건 다소 어색할 수 있는데, 아마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듣고 나면 그렇지, 세금이 있는 곳에 환급이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오늘 소재로 다룰 이야기는 벤처투자 소득공제인데, 제가 워낙 제 영상에서 얘기를 많이 했고 다뤘던 내용이라 간단하게 한 말씀 드려보자면, 벤처 인증받은 회사에 투자를 하시게 되면요 3천만 원까지는 100% 소득공제가 되는 겁니다. 그 얘기인 즉슨 근로소득 금액이 6천만 원이라면 벤처 투자를 3천만 원 했을 때 과세 표준 금액, 세금을 매기는 소득의 기준이죠. 과세 표준 금액이 3천만 원으로 확 줄어들게 된다. 그러면 6천에서 3천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세금이 굉장히 많이 줄겠죠. 요걸 활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벤처투자 소득공제가 아직은 낯서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게 워낙에 생소한 투자 방식이다 보니까 또 요거를 좀 잘 접해보지 못하셨던 분들은 요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거 딱 하나만 소개하겠습니다. 요 정도는 우리가 이해를 같이 하고 공감을 하고 있어야 이 뒤에 내용들이 빠르게 이해가 될 수 있으시기 때문에 이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총소득이 있죠. 총급여라고도 보는데 우리가 세금을 매기는 건 총소득이 아니라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이란 건 뭐냐면 총소득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빼게 되면 근로소득 금액이라는 게 만들어지고요. 거기에서 또 각종 소득 공제를 제하게 됩니다. 그러면 비로소 과세 표준 금액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과세 표준 금액에 소득세율을 계산을 해서 만들어지는 게 산출세액이고,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드디어 우리의 세금인 결정세액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진짜 세금인 거죠. 그러면 기납부세액은 뭐냐? 우리가 월급 받을 때 매번 원천징수를 납부한 세금 있지 않습니까? 그게 기납부세액인 거죠. 이미 납부한 세금. 그래서 연말정산 후 결정된 나의 진짜 세금과 기납부세액으로 낸 이 가짜 세금을 비교해서, 만약에 결정세액이 뭐 200만 원 나왔다. 근데 기납부세액은 100만 원이다. 그러면 나 원래 200만 원 내야 되는 사람인데 이미 납부한 세금 100만 원밖에 없네. 그럼 100만 원 추가로 더 내야겠네. 더 내세요. 이걸 우리는 세금 토해냈다 라고 보통 얘기하죠. 사실은 토해낸 건 아니고 내가 내야 될 세금을 냈다 라고 보는 게 맞죠. 그리고 결정세액 계산을 해봤더니 내가 납부할 게 원래는 50만 원 밖에 안 됐던 거죠. 근데 이미 납부한 게 보니까 100만 원이야. 그러면 50만 원 내야 되는데 100만 원을 냈네 이미? 그럼 50만 원 돌려주세요. 이게 소득세 환급인 거죠. 13월에 월급이 되는 거죠. 그럼 연말정산 때 환급을 많이 받으려면 결국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 소득공제의 금액을 늘리고요. 그렇게 되면 과세 표준 금액이 줄게 되겠죠. 과표가 줄면 결정세액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결정세액이 줄어들면 그만큼 환급을 많이 받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소득공제를 많이 받는 게 절세, 환급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거 한 번쯤은 다 받아보셨을 텐데, 이게 연말정산하고 나면 받게 되는 그런 영수증인데, 여기 보시면 이쪽에 왼쪽에 있는 것들은 소득공제 라인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세액공제 라인입니다. 여기 소득공제 라인 중에서 41번에 투자조합 출자 등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 벤처투자 소득공제인 거죠. 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건 여러 개의 화살이 아니라 단 하나의 핵폭탄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그 연말정산에서도 이게 적용이 됩니다. 많이 환급 받으려면 여러 개 막 채워 넣을 게 아니라 이 벤처투자 소득공제 하나만 제대로 채워 넣어도 핵폭탄급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얼마나 받을 수 있냐 환급을 이렇게 됩니다. 5천만 원이신 경우 과표가 3천만 원 투자하시게 되면은 과표가 5천에서 2천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원래는 686만 원 내야 될 세금이 191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약 495만 원, 약 5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환급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과표가 한 1억 정도 되시는 분은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과표가 1억이었을 때는 2,100만 원 정도를 세금을 내셨어야 되는데 과표가 7천으로 줄게 되겠죠. 소득공제를 받게 되니까 그러면 세금이 1,200만 원대로 줄게 됩니다. 거의 900만 원 넘는 절세 효과를 얻게 되는 거죠. 올해 제가 신고한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인데요. 소득금액은 1억 1천인데 소득공제가 5,400이었고 과표가 5,600입니다. 근데 소득공제가 엄청 많이 됐잖아요. 5,400씩이나 되는 걸 아마 여러분들 보신 적이 별로 없으실 겁니다. 근데 그걸 가능하게 한 것이 뭐다? 벤처투자 소득공제 요겁니다. 요걸 한 겁니다. 저는 5천만 원 투자했기 때문에 5천만 원 투자하면 4,400만 원이 공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작년에 벤처 투자를 안 했더라면 원래는 올해 2천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납부를 했어야 돼요. 근데 벤처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과표가 1억에서 5,600으로 줄게 됐고 그 덕에 세금이 75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절세 금액이 1,200만 원 넘고요. 여기다가 뭐 지방세 10% 더하면 거의 1,400만 원 가까운 절세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그래 벤처투자 소득공제 해가지고 절세되는 거 좋은 거 안다. 근데 그거 위험하잖아 라는 말씀들을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소득공제는 어디인가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했다가 소득공제는 받았어. 근데 투자한 원금이 훼손되게 되면 이거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벤처 투자를 그냥 됐어 난 이거 못할 것 같아 라고 포기를 하시게 되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결국은 어딘가에 투자를 해야 돼요. 보통은 우리가 이런 투자를 알아보게 되거든요. 뭐 오늘의 집이나 뭐 배달의 민족이나 당근마켓처럼 되게 성장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에 벤처 투자를 하게 되면 소득공제도 받고 이 주식 투자한 거에 대한 시세 차익도 얻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뭐다? 잘 될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전문가들도 선별하기 쉽지 않다고 하는데 우리 같은 일반인이 그걸 어떻게 하냐? 걔네 투자했다가 소득공제만 받고 원금 날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 라는 게 되는 거죠. 맞는 말입니다. 저 또한 여기서 엄청 많이 그냥 포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찾은 방법이 그러면 잘 될 회사를 찾아서 하는 어려운 그런 투자 말고 그냥 아는 회사 중에 벤처 회사 있으면 거기에다가 투자하자. 예를 들어서 가족 회사나 뭐 지인이 경영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벤처 기업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좀 믿고 투자할 만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잘 모르는 회사보다는 아는 사람 회사니까 조금 더 마음 편안하게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 또한 녹록치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투자할 때 주식이 아니라 채권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돌려받기가 용이하거든요. 그래야 벤처 풍차 돌리기도 가능해지고요. 그러면 채권 중에서도 전환사채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회사들 입장에서는 전환사채로 투자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의 부채 비율이 올라가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는 회사는 분명히 있어. 근데 내가 투자하려고 했더니 전환사채는 안 받는데 할 거면 주식 발행, 신주 발행해서 투자를 하라는 거죠. 근데 신주 발행해서 투자하면 돌려받기 힘든 건 매한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애매할 수 있겠다. 아는 회사 중에 전환사채로 투자할 수 있는 곳을 찾으면 너무 좋은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방법이 바로 내 회사를 벤처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내가 운영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리고 내 회사가 벤처 회사예요. 그럼 내가 내 회사에 투자해도 소득공제가 되거든요. 저도 그렇게 한 사람이거든요. 그럼 내 회사에 내가 벤처 인증을 받아서 내가 투자를 하면 소득공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내 회사에 투자하는데 뭐 이게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리스크가 사실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내 벤처 회사 그러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사업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제 일반은 직장인인데 내 회사가 어딨어, 나는 그런 거 없어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사실은 할 수는 있어요. 누구나 할 수는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 회사가 없다? 그러면 내 이름으로 법인을 설립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주가 100% 주주가 되어서 내가 법인을 설립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해당 법인을 벤처 인증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벤처 투자하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뭐냐? 요게 되는 거예요. 3번이. 내 회사가 없겠죠. 저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없는 게 보통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황이죠. 그러니까 만들면 된다고요. 그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법인 설립 이거 법무사나 세무사의 조력을 통해서 설립하면 누구든지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냥 적당한 수수료만 주시면 상담도 해주시고 다 해줘요.
법인 설립은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럼 해당 법인을 벤처 인증받는 게 쉽냐? 네, 어렵지 않습니다. 벤처 인증 받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벤처 투자 유형이 있고 연구개발 유형이 있고 혁신성장 유형이 있는데 우리는 이걸 하면 되는 거예요. 벤처 투자 유형. 이건 뭐냐면 적격 투자 기관으로부터 5천만 원 이상 투자를 받게 되면 그 회사는 벤처 인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걸로 했거든요. 이게 제 회사인데 여기도 보시면 벤처 투자 유형으로 돼 있잖아요. 저도 벤처 투자 유형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법인을 설립하고 나면은 그냥 벤처 투자 유형으로 벤처 인증을 받으면 됩니다. 근데 이걸 말씀드리고 나면 또 대부분이 어떻게 말씀들을 하시냐면은 내가 어떻게 적격 기관한테 5천만 원 투자를 받아? 이게 말이 안 되지. 이건 내 얘기가 아니네. 여기가 또 포기하게 되는 지점이에요. 아까 우리가 여기서 한번 포기하는 지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가 이제 두 번째 포기하는 지점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닌 게 적격 투자 기관이라고 해서 꼭 우리가 무슨 증권사나 뭐 자산운용사나 VC나 이런 데에서 투자를 받는 게 아니고요. 개인 투자 조합을 통해서 투자를 받아도 벤처 인증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 되는 거냐면 이 과정에서 여기 하나만 더 추가가 되면 돼요. 그게 뭐냐면 개인 투자 조합입니다. 우리는 개인 투자 조합한테 투자를 받게 되면 우리 해당 법인이 벤처 인증이 돼요. 개인 투자 조합은 사실 그냥 누구나 설립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 여러분 인터넷에 좀만 검색해 보시면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1번 법인 설립한다. 2번 개인 투자 조합 설립한다. 3번 개인 투자 조합이 벤처 받고 싶은 그 회사, 내 회사에 투자한다. 그럼 나는 벤처 투자 소득 공제를 할 수 있다. 이거 논린 거예요. 이게 끝입니다. 이게 보시면 낯설고 어색한 건 있는데 못하는 건 없습니다. 법인 설립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무사나 세무사님 조력 받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고요. 개인 투자 조합 설립해서 투자하는 거 이런 거는 저희가 다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부터 하는 거는 뭐 사실 행정 절차라서 전혀 어려운 게 없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신뢰가 필요 없는 셀프 벤처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제가 또 말씀드리면 대부분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정말 포기하게 되는 지점이 되게 많아요. 이런 거죠. 자, 법인을 만들어서 벤처 인증을 받는다 치자. 근데 뭐가 됐든 그 법인 만들어서 벤처 인증 받고 투자해서 소득 공제는 받으면 안 될 거 아니냐. 뭐 법인을 좀 운영도 하고 법인이 돈도 벌고 뭐 해야 될 거 아니냐. 나는 그런 걸 해본 적도 없고 할 줄도 모른다.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일단 세법상에는 이렇게 해도 문제가 될 게 없다라고 저는 세무사님한테 확인을 했고, 두 번째는 법인을 만들면 여러분이 할 게 왜 없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그냥 개인이 하던 걸 법인이 하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우리 해당 법인을 벤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5천만 원 투자를 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래 하시던 뭐 ETF나 주식이나 정기예금이나 아니면 뭐 저희 고객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필 채권이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부동산도 개인 명의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법인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부동산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마다 세계 정책이나 정부 정책에 따라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지만 ETF나 지필 채권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명의로 하던 걸 그냥 법인 명의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또 좋은 게 뭐냐면 세금도 줄어요. 미국 ETF 많이들 하시는데 양도세가 22%잖아요. 근데 법인세로 하면 9.9%. 채권, 지필 채권 저희 통해서 하시는 분들 개인 이자 소득세 27.5%인데 이것도 9.9%.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일부 비용 처리가 가능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투자해서 발생한 수익이 전부를 과세하지 않고 수익에서 일부를 빼고 남은 거에서 또 과세를 하기 때문에 과표도 줄어들게 돼요. 그러니까 개인 회사 할 때보다 법인 회사 할 때 세금적인 측면에서 이익이 훨씬 많습니다. 다만 이런 건 있죠. 법인에 있는 돈을 다시 나한테 가지고 올 때는 개인 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소득세가 얼마 안 됩니다. 6% 구간에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차피 또 벤처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소득세 따위는 사실 저희의 장애물이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고 만약에 6%대 세금 구간 들어간다 그럼 6% 정도 내죠 뭐. 이것도 안 내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 또한 낼 게 별로 없을 거다. 대신 셀프 벤처 투자하실 때 단점은 있습니다. 뭐냐면 크게 두 가지인데 자, 세무 기장료가 있습니다. 월에 보통 10에서 15만 원 정도가 매월 지출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한번 따져봐야겠죠. 내가 연간으로 발생되는 기장 비용이 있는데 이 비용이 내가 소득세 절세 받는 금액보다 작나?
이 비용을 내면서까지도 이걸 운영하는 게 맞나? 이걸 한번 따져보셔야 되는데 아마 대부분 많은 분들은 이 소득세 절세되는 게 훨씬 크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 기장료는 사실은 큰 허들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더 큰 건 사실은 이거예요. 이게 더 큽니다. 안 하던 걸 새롭게 해야 되는 그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딱 보시면 대충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은 되시지만 막상 내가 행동으로 옮기려고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지? 약간 막막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헤쳐나가는 노력은 해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그런 노력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저희한테 오시면 저희가 상담도 도와드리고 다 업무 진행을 도와드릴 수는 있는데 하여튼 뭐가 됐든 안 하던 새로운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결론은 뭐냐? 무위험 수익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거 얼마든지 가능하다. 단 뭔가는 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 뭔가 하는 거의 수준이 할 만한 수준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노력하고 싶은데 어떻게 노력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제가 진짜 많이 만나 뵀었거든요. 요 절차를 지금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이제 혼자 하기 분명히 어려우실 수 있어요. 지금 이런 영상을 보거나 하셔서 이제 개념은 머릿속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데 실제로 행동에 옮기려고 하다 보면은 낯설고 또 막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먼저 경험한 사람, 이런 걸 도와드리는 걸 업으로 하는 사람이 조력을 받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들의 살림살이에 실질적인 좀 도움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진짜 큰 도움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혜택을 누리실 수 있는 계기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는 물러나도록 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안녕.